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올해 이 정시 모집의 최대 변수가 될 영어 B형 지정대학이 인문계열은 68곳이고요. 자연계열은 64곳 등 총 132곳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 B형을 반영하는 대학에서 영어 B형 응시제 가산점은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16% 이상, 20% 이하가 35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연계열도 16% 이상, 20% 이하가 29곳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쉬웠던 영어 A형 응시자들이 평균 2등급 이 성적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산점에도 불구하고 B형 선택을 한 학생들은 좀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선택형 수능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혼란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일지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정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오늘도 결정적 코치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대학 입시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여러분에게 안목을 만들어드리는 기상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 페이스메이커시죠. 충남 서령고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교사 최진규입니다. 입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죠. 마치 마라톤처럼 참 극한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함께 나누는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오늘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주는 분이시죠. 입시계의 대장금이십니다.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의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요즘 아마 원서 쓰기 직전이라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터넷 검색을 할 텐데요. 잠깐 인터넷을 내려놓고 5년 후,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좀 상상하면서 내가 대학 중에서도 어떤 학과와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상담하는 친구들은 또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진로와 진학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지금도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준비한 정시 무료 상담 그리고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서 정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방송 상담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 상담은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마감된다는 것,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2014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도 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마련한 2014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는 2014 올해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데요. 1부에서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 특징과 지원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부에서는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정시 무료 상담과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대한 문의는 전화 02-311-5441번부터 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수험생들
학생들의 실제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지금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이 실제 입시에서 예년보다 많은 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시군요. 정시 지원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조금 부족한지,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 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최진규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 목소리가 많이 좀 힘들어 보여요. 예. 예, 지금 수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정시에 대한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제 성적으로 희망대학 간호학과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성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에 맞춰서 오늘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세요. 네. 네,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과 성적입니다. 국어 4.17, 수학 3.50, 영어 3.17, 과학 4.28, 그래서 성적 평균은 3.78이 되겠습니다. 네. 네, 수능 점수입니다. 100분위 점수 국어 B가 5등급이고요. 수학 A 74% 4등급, 영어 B 79% 3등급, 화학 1 44% 5등급, 생명과학 1 78% 3등급입니다. 네, 희망대학교 볼게요. 네, 정시에서 가구는 을지대 간호학과, 나구는 수원대 간호학과, 다군입니다. 차의과대 간호학과,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 간호학과입니다. 네, 수시 지원 대학인데요. 3개 대학은 이미 결과가 나왔거든요. 세종대 바이오용학공학과 접성전형, 상명대 외식영양학과 상명인재사정관 전형,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입학사정관 전형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단국대 천안캠퍼스 간호학과 일반학생 전형은 12월 6일 날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수시 지원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성적을 봤는데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역시 이제 내신 성적은 현재 3.7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가지고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네. 일단 이제 평범한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능 성적이 역시 중요할 텐데요.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면서 국어를 B형을 받고 수학을 A형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쉽게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수학 A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선전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본 과목이 역시 이제 영어 B형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좀 성적이 아쉽게 나온 국어 성적을 취소하면서 비교적 성적이 잘 나온 영어 과목, 그 다음에 탐구의 과목에서도 생명과학 1위 성적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이 과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의 수능 성적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국어와 영어에서는 이제 B형, 가산점 주는 대학을 찾는 것이 이제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이런 수능 성적을 어떤 영역별 조합으로 가져갈 때 가장 유리한지를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영역별 조합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역별 조합인데요. 표준 점수를 비교했을 때요. 산출 점수는 국수 영탐 탐구 2과목 반영했을 때요. 상위 누적이 28.7%고요. 국수 영탐 탐구 1과목을 반영했을 때는 24.6%입니다. 수 영탐에서 탐구 2과목 반영했을 때는 23%, 수 영탐에 탐구 1과목을 반영했을 때는 17.6%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역시 이제 국어가 빠지고 탕구에서 화학 과목도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 과목도 제외를 하고 수학, 영어, 탕구 한 과목 반영했을 때 상위 누적 점수가 17.6%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가장 유리한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백분위입니다. 백분위 같은 경우도 국수, 영탐 이렇게 4과목에 탕구 2과목 반영할 때가 상위 누적 점수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탕구 한 과목 반영할 때도 역시 이제 상위 누적 점수가 가장 좋습니다. 19.6%로 가장 좋은 그 조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동점수대 학생들 성적을 영역별로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네,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국어 과목이 동점수대 학생들보다 상당히 떨어지고요. 네. 수학하고 영어나 생명과학 한 과목이죠. 이 과목의 경우에는 비교적 점수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위 같은 경우도 국어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수학이나 영어, 특히 이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점수가 높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영어 B 과목의 어떤 가산점이라든지 반영 비중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학생이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가장 유리한 어떤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선생님? 네, 역시 이제 화면에서도 살펴봤지만은요, 우리 학생은 그 성적 자체가 이제 고르게 나온 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은 이제 약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리한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어라든지 탐구 과목 하나 정도가 이제 배제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그 유리한 조합은 수학하고 영어, 탐구 한 과목이 반영되는 그런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불리한 조합은 역시 이제 국어하고 탐구 2과목이 다 반영되는 그런 조합이다. 그러면 최적의 조합은 어떤 조합일 거냐 하면은요, 영어가 지금 성적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B형을 반영하면서 영어 B형의 반영 비중이 높으면서 그러면서도 가산점을 주는 대학. 이런 대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그런 대학. 이제 이것이 아마 최적의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국어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보는 쪽으로 국어를 좀 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학생한테 잠깐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학생 듣고 있죠? 네.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를 보면은 진로 희망이 이 네. 간호사 쪽보다는 이 식품이라든지 이런 조리 쪽에 상당히 그 관심이 있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예, 이 간호사 쪽은 오히려 우리 학생보다는 부모님의 어떤 그 견해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학생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진로는 간호사 쪽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관심 있는 식품 분야인지 이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 둘 다 알고 싶어요. 둘 다, 예, 네. 관심이 많은 분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은,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도 역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간호학과 쪽, 그 다음에 식품 분야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 정시 지원 전략을 짜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어떤 설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시 지원 전략입니다. 4년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학과는 간호학과 2개 정도의 식품영양학과 하나 정도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이제 지원은 상향을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적정 하나, 그 다음에 안정 하나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한테 제가 이제 전문대를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간호 분야라든지 또는 식품 영양 분야는 이 전문대에서도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이 꽤 있거든요. 그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대학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어 B형의 반영 비율 또 가산점 비율이 높은 것은 반드시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은 물론 이제 정시에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비슷한 점수대에서는 내신 성적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 그 흐름을 제가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보다 3학년 1학기에 와서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이렇게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내신 반영 비중이 좀 낮은 대학, 이런 대학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조미정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요즘에 뭐 그 전문직에 대한 인기가 좀 높아지면서 간호학과에 대한 관심도 우리 학생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간호학과에 대한 지원 경향은 어떤지, 그리고 간호학과를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간호학과는 그동안은 여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과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즘은 남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우리 그 관심 있는 남학생들 지원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간호학과나 건축학과처럼 기존에는 교차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학과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인문과 자연이 각각 BAB, ABB 또는 사탐, 과탐의 어떤 그 영역에 대한 분리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을지대나 차의과학대 같은 곳은 인문, 자연 상관없이 열어놨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요, 간호학과를 인문 쪽에서 따로 자연계 쪽에서 따로 분리해서 뽑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 결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대부분 이제 입시 상담을 하거나 하실 때 전년도 합격자들에 대한 점수들을 참고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조미정 선생님께서 이제 간호학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려할 점, 그리고 최중희 선생님께서 학생의 현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시에서 가장 유리한 지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들이 을지대, 수원대, 차의과대학의 간호학과인데요. 이 대학들의 합격 가능성을 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 지원 대학의 특징 또 관련된 성적 요 내용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을지대 간호학과고요. 가군입니다. 전형 요소는 이제 학생부 30에 수능 70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6.1대 1이었습니다. 반영 영역은 국수, 영탐 두 과목이거든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요, 가장 불리한 그런 조합입니다. 선발 인원 20명이고요. 제가 봤을 때 배치 점수는 624점 정도로 보는데 학생 점수는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그런 편이다. 그래서 상향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입니다. 네, 나군 같은 경우는 수원대 간호학과인데요. 학생부 30에 수능 70이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4.6대 1입니다. 역시 불리한 조합이네요. 국수형 탐구 두 과목입니다. 21명 선발하는데요. 배치 점수 586점에 학생 점수 504점으로 편차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역시 상향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군입니다. 자, 다군 같은 경우는 차의과대 간호학과인데요. 수능 우선 선발로 이제 100%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학생부 40에 수능 60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은 4.6대 1입니다. 가장 불리한 조합인 국수영탐 두 과목이고요. 21명 선발합니다. 배치 점수가 390인데 학생 점수 352인데 편차가 38 정도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이제 가산점 같은 경우는 영어 B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서 불리하고요. 또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것도 불리하고요. 3학년 내신을 40% 반영한다는 것도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상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아쉽게도 모두 상향으로 지금 나타났는데 그럼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추천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연계에서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인기 학과이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어떤 그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비교적 성적대도 상당히 높은 그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의 그 성적에 맞춰서 전반적인 어떤 설계를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추천대학인데요. 가군이거든요. 가군은 호소대 간호학과는 대략 0.2점 정도, 중부대 간호학과 0.38점 정도 상향입니다. 그 다음에 적정은 군산대 간호학과인데요. 0.61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안정은 이제 대진대 식품영양학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군이거든요. 나군은 상명대 천안캠퍼스 간호학과인데요. 2.8점 정도 부족합니다. 적정은 이제 남서울대 간호학과인데 1점 정도 여유가 있고요. 단국대 천안캠퍼스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요. 호수대 간호학과가 0.24점 정도 부족하고요. 적정은 한서대 간호학과 1.91점 정도 여유 있고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학공학부는 0.48점 정도 여유 있습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 식품영양학과 19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본다라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가군 같은 경우는 좀 상향을 지원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중부대 간호학과가 이제 0.38점 정도 이렇게 부족한데 비교적 이제 수영탐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가 빠지기 때문에 그 동점수대 학생들보다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어 B가 10%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1학년 때 성적이 40%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학생부 1학년 때 성적이 비교적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요. 나하고는 좀 안정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 식품영양학과인데요. 여기는 이제 국수영탐 탐구 한 과목 반영하고요. 그렇지만은 영어 반영 비중이 30%로 높고요. 국어 B하고 영어 B 가산점이 각각 15%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구는 적정인데요. 한수대 간호학과입니다. 1.91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영탐 탐구 한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반영 비중이 40%나 됩니다. 그리고 영어 B에 대한 가산점이 12%가 붙어 있고요. 이 대학은 이제 수도권 대학이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도 이제 그 통학이 가능한 그런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추천 대학까지 꼼꼼하게 찾아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조금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이메일로도 저희가 내용 보내드릴 거니까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국어 반영을 피하고 수영, 탐이 반영되며 탐구가 한 과목이 반영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영어 반영 비율이 높고 B형 가산점이 있는 곳, 그리고 3학년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곳이 유리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희망하고 있는 간호학과와 더불어 식품영양학과도 함께 정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대학입니다. 가구는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나구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식품영양학과, 다구는 한서대학교 간호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 네, 첫 선택형 수능이 도입된 첫 해이기 때문에 네.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시에서 주요한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이번에는 뭐 학생들도 배치표만 의존해서 전략을 짜기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 어떤 게 적정한지 좀 찾아볼까요? 네.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난이도가 어려운 과목의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표준 점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네. 쉬운 영역의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백분위가 유리한데 이것은 이제 철저하게 학생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대학의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대학의 성적 그 반영 방법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서울대나 연대, 고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19개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유념하셔야 되고요. 백분위를 활용한 표준 변환 점수는 탐구 영역에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 한 63개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중심으로 반영을 하고요. 또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115개 대학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지원 전략을 잘 살피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학별로 봤을 때 그 수능 반영 영역도 많이 다른데요. 네. 어떨까요? 네, 수도권 주요 대학,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은 주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4개 영역을 다 반영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선 선발과 관련해서는 이제 2개 내지 3개 영역에 한해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대학과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서는 2개 내지는 3개 영역만을 반영해서 선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가운데 4개의 전 영역을 다 잘 보지 못했고 2개 내지 3개 잘 봤을 때만 그 영역을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학의 전형 요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A, B형의 조합과 비율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수능에서는 이제 B형은 딱 두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국어 B와 수학 B는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유형을 보면은 인문계열은 국어 B, 수학 A, 영어 B. 그래서 BAB죠. 자연계는 ABB 유형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반영 영역 조합과 비율에 따라서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받은 성적의 영역별 조합 그리고 비율을 적용해서 유불리 여부를 잘 점검한 후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는 이 수학 B형과 이 탐구, 과학 탐구 영역의 가중치 좀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산점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대학마다 전형을 설계한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5%, 적게는 5%에서 또 가산점을 많이 주는 대학은 20%까지도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요걸 잘 확인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 예년보다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화여대를 지망하는 졸업생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재수생인 건가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목소리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1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궁금한 점이 뭔지 좀 얘기해 보세요. 저 배치표 총점하고
성적이 안 좋은 국어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네. 고려해서 대학교를 정했는데요. 네. 제 성적으로 희망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저하고 상담하면서 네. 좋은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네. 제가 상담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우리 네, 학생이 네.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 계열이 자연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네. 이번에 시험 본 걸 보면 인문계로 문과로 과를 바꿨던데요. 특별한 네, 네. 이유라도 있었나요? 일단 진로랑도 안 맞고요. 네. 제가 대학교 때 이과 공부를 하면서 흥미도 없고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상담 신청할 때 간호학과나 사회복지학과 쪽에 본인의 진로를 지금 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이 국어가 좀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를 지금 원한다고 네. 하는 거 보니까 국어 점수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성적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성적부터 보겠습니다. 학생 국어 5.1등급, 수학 3.4, 영어 4.1, 사회 4.6. 재수생이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2학기 것까지 지금 성적이 반영된 겁니다. 네. 국수 영사 평균 4.2등급이고요. 수능 성적은 국어 B형이 5등급이 나왔어요. 그 외에 국어 A는 1등급, 영어 B 2등급, 생활과 윤리 1등급, 사회문화 2등급으로 평균 2.4등급, 전체 표준 점수 합은 499점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희망대학인데요. 나군에서는 가군에서죠. 이화여대 간호학부, 나군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다군은 가천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네. 다른 점수에 비해서 국어 점수가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우리 학생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요. 네. 본인의 적성이 안 맞아서 지금 계열을 문과로 옮겼는데 국어 A형이 조금 어려웠었나 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는 100분위로 따지면 평균 93.5점 정도라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네. 이 국어 때문에 전체 합을 하게 되면 평균이 87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실 문과 쪽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대학의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좀 국어 성적대가 낮은, 반영 비율이 낮은 그런 대학으로 선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서 지금 이제 이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적절하게 갈 수 있는 가능 대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받은 이 수능 성적이 동점대별 받은 학생들과 좀 비교해서 영역별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국수 영탐구의 총점이 499점인데요. 네. 이 499점을 받은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 대비해서 우리 학생은 수학과 탐구는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왔는데요. 네네. 국어가 13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반영 비율이 높은 국어의 그런 지원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수대가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100분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수 영탐도 마이너스의 비율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어 영어 탐구인데요. 대부분 이제 문과 쪽에서는 수학이 빠진 국영탐 반영 비율이 많이 있죠.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도 362점 총점에 11.6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국영탐 반영 비율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수학이 포함된 국수 영탐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00분위인데요. 100분위에서도 국수 영탐 전체는 339점인데요. 국어 100분위가 너무 낮아요. 58점입니다. 그래서 27점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영탐을 봤을 때에도요. 국어가 24점 정도가 부족해서 다른 영역에서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성적대가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역 군별로도 볼까요? 네, 영역 군별로 전국 예상 석차를 좀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표준 점수 같은 경우 499점이면 인문계 전체 지원자 중에서 24,970등 정도 예상이 되고요. 국영탐은 35,000등 정도니까 우리 학생은 국수 영탐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백분위도 마찬가지로 국수 영탐 반영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로 본다면 우리 학생은 결과적으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지원 전략으로 본다면 국수 영탐의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학에 꼭 반영이 돼야 되겠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 어떤 방향으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졸업생이지만 학생부 반영에 있어서 비교 내신을 재수생부터 해주는 대학이 있고 삼수생부터 하는 대학이 있고 대학마다 비교 내신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부 성적이 수능보다 낮기 때문에 가급적 학생부 성적이 포함되지 않는 수능 100%라든가 아니면 우선 선발 전형으로 포인트를 맞춰보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분위보다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할 것 같고요. 인문계에서 국어 반영이 되는 대학이 훨씬 더 수도권에는 많고, 반영되지 않은 대학은 대학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어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국어 반영이 매우 높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수학의 반영이 골고루 국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학생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정시 지원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좀 최진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처럼 재수를 해서 계열을 바꾸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정시에 지원할 때 좀 유념해야 되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에서도 국어 성적이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계열을 바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국어 성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성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문계에서는 이제 중상위권 대학은 국어 반영은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로 이제 넘어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성적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본인이 적성이나 진로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넘어갔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학생 같은 어떤 성적의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문계로 넘어갔을 경우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구분해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은 인문계로 갔을 때 인문계 인원이 훨씬 적게 뽑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인문계는 아예 뽑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진규 선생님의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이화여대 간호학부를 비롯해서 그 희망 대학의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희망 대학에 대해서 표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화여대 간호학부입니다.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은 3.3대 1이었습니다. 반영 비율을 보시면요. 반영 방법이 수탐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국어, 영어 중에서 잘 본 거를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 과목을 반영해서 아마 우리 학생이 이 전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화여대 간호학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라든가 아니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라든가 이 정도의 수준을 유념해 두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이제 가군의 이대 간호학부를 원서를 지원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학생들 또한 수학, 탐구 그리고 나머지 국어, 영어 중에 태기를 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다들 좋은 성적들을 골라서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에게만 유리한 전형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 같이 유리한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도 반영이 되지만 학생부의 감점은 많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수능 성적을 환산했을 때
국어로 환산하면 0.82점밖에 못 가져가요. 근데 대신에 영어가 반영되면 49.6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수학, 영어, 과탐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 가능 점수는 972.41인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는 965.93으로 약 6.48 정도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제 나군, 다군의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한번 넣어볼 수, 놓고, 기다려보자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네. 다음은 이제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네. 여기는 9명 선발이고요. 나군에서 뽑는데요. 여기는 전형 방식이 반영 비율이 35, 15, 35, 15예요. 가장 못 본 국어 비율이 35%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학생에게는 가장 안 좋은 전형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숭실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인 점수대로 봐서는 만약에 지원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대학별 성적으로 환산을 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에서는 조금 감점이 된다 하더라도 대학별로 환산을 해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점수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전형 총점이 942.54점인데요. 그중에서 우리 학생의 점수가 924.31이니까 18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대는 6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숭실대는 18점이나 차이가 났네. 이것은 반영 방식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네. 거고요. 그래서 사실 숭실대 나군의 사회복지학과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다군 가천대 글로벌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7.4대 1이었고요. 여기는 학생부 반영 없이 수능 100%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영 비율이 35, 20, 25, 20이에요. 국어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기도 높은 높네요. 부분입니다. 네. 물론 대학의 수준이 점점 내려가기는 했지만 국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안정권의 지원이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다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추가 합격이 도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군에서는 점수가 남아도 안정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약 5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 합격을 좀 많이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세 대학 모두 현재로서는 이제 상향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재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이 지금 간호학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간호학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간호학과 중에서 우리 학생이 가장 적절한 반영 비율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봤습니다. 우선 가군의 인하대 간호학과 입문 선발입니다. 보시면은 수학 반영 비율이 30, 영어가 30.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좋은 반영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는 상대적으로 20% 반영 비율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간호학과는 소신, 즉 한 추가 1, 2차 정도에서 합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성신여대인데요. 성신여대는 가군과 나군이 모두 수능 100% 전형입니다.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어는 고정이 되어 있고 국어, 탐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또한 수학, 영어의 반영 비율이 40%로 굉장히 높고요. 네. 국어, 탐구 중에 선택되는 건 2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반영 비율로 따지면 이 성신여대의 반영 방법이 우리 학생에게는 가장 유리한 그런 반영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군 중에서 성신여대 간호학과 이거는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간호학과가 아니라 대학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 지원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친구가 나군에서 숭실대를 골랐었는데요. 네. 나군의 숭실대가 아니라 가군의 숭실대에 있는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요. 수능 반영 비율이 아까 사회복지학과하고는 좀 달라요. 오히려 이제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15, 35, 35, 15입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처럼 아주 좋은 그런 조합의 반영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과 수준은 높아졌지만
대학별 성적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해지는 그런 선택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숭실대학을 원서를 쓰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가군의 경영학부 쪽을 선택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과가 아니라 대학에 있어서 갈 수 있는 가능 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세종대 간화군 같은 경우는 역시 반영 방법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니까 세종대는 중하위권 학과 쪽으로 선택하셔서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사실 이 친구가 자연계 학생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미디어 콘텐츠나 건축학과에도 관심이 있나 해서 선택을 해드렸던 거고요. 나군의 이제 동덕여대 같은 경우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만약에 이대처럼 상향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나군의 동덕여대에서 안정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군의 상명대 같은 경우도 안정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오늘 들어보니까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많이 됐어요. 아유, 네, 다행입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진학을 희망하는 졸업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은 수학과 영어, 탐구, 수능 성적이 모두 우수한 학생입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학생부가 수능 성적에 비해 낮기 때문에 학생부 반영을 하지 않는 수능 100% 또는 우선 선발이 유리하고요. 수능 100분위보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또 국어 성적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국어 반영 비율이 높지 않고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낮지 않은 대학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 첫 번째로 가군을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화여대 간호학과로 상향 지원할 경우에는 나군은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와 다군에서는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를 모두 안정 지원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전략으로 보면 가군에서 희망대학인 숭실대에서 추가 합격까지 고려해서 지원해 보신다면 경영학부를 추천하고요. 나군에서 적정으로 성신여대 간호학과, 다군에서는 안정 지원으로 상명대 가족복지학과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두 여학생이 상담을 듣고서는 모두 목소리가 좀 밝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 해주신 최준기 선생님, 조미정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내일은 숙명여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또 성신여대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정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